많은 사람들이 폭식으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딸깍 하고 폭식의 신호가 켜지는 순간 마치 블랙아웃이 된 것처럼 정신을 잃고 무슨 짐승처럼 음식을 입에 쑤셔넣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몇 킬로가 증가되는 건 물론 온몸이 퉁퉁 부어서 거울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이 끔찍하게 느껴집니다.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 또다시 클린식을 시작하지만 폭식, 그놈은 또다시 찾아오고 지겨운 사이클이 반복되는데요. 지옥 같은 이 폭식을 어떻게 멈출 수 있을까요? 폭식이 터지는 진짜 이유를 알아야 하고 그걸 다루는 방식은 지금까지와는 완벽하게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첫째, 조절할 필요가 없는 이유. 뭔가 섭취할 때 몸이 이완되고 기분이 좋아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실제로 식사를 하거나 휴식을 취할 때 부교감 신경이 주로 활성화되어 혈관이 확장되고 심장박동이 느려집니다. 심신이 이완되고 소화액 분비가 촉진됩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음식 먹는 순간이 늘 긴장 상태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계획에서 벗어난 음식을 먹을까봐 혹은 칼로리나 섭취량이 많아질까봐 매우 걱정합니다. 살찌는 걸 몹시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제대로 즐기지 못합니다. 뭔가 먹을 때마다 머릿속에서 중량이나 칼로리를 계산하고 있으니 그 음식의 맛이 진짜 어떤지, 나의 배부름이 어떤지 알 수 없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더 큰 위기는 약속, 행사, 외식, 여행 등 익숙한 일상에서 벗어나 좀 특별한 일이 있거나 타인과 함께 식사를 할 때입니다. 나의 의지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환경이고 변수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과도한 통제를 하려고 합니다. 평소와 다른 맛있는 음식도 먹고 평소 먹던 것보다 약간 더 먹는 일이 오히려 자연스럽지만 섭취량을 굉장히 조절해서 먹기도 합니다. 그렇게 식욕을 꾸역꾸역 참다가 집에 오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과도한 긴장감이 풀리면서 폭식도 터지게 됩니다. 더 이상 자제력이나 의지력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밖에서 조금 먹으려고 애쓰고 혼자 있을 때 폭식이 자주 터지는 것이 이에 해당됩니다. 굉장히 모순적이게도 평소에는 중량, 칼로리, 식단을 철저하게 따져서 먹으려고 통제하다가 폭식이 터지면 빵, 디저트, 라면 등등 무서울 정도로 많은 양을 입에 쑤셔넣습니다. 더 무서운 건 폭식의 과정 동안 엄청난 해방감을 맛보고 폭식에 중독된다는 것입니다. 폭식 그 자체, 그리고 폭식으로부터 극복되는 그 과정의 성취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무서운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 의지로 모든 걸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좀 내려놓고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회식이 있다면 메뉴 선정에는 한계가 있겠지만 양을 약간 조절해서 먹는 것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 좀 더 여력이 된다면 다음 끼니 혹은 내가 의지로 조절 가능한 상황에서는 건강한 음식을 먹으면 됩니다. 현재 코칭을 받고 있는 회원님 중에서도 지나친 통제로 폭식을 하곤 하셨는데 현재 자신만의 균형점을 찾아나가면서 건강하게 식습관을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식습관에 굉장히 기복이 심하다면 자신을 더욱더 풀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식단을 매우 잘하다가 완전 망하는 것을 반복하는 것은 안 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경우입니다. 그럭저럭 적당히 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성적이 최하위권과 최상위권을 왔다 갔다 한다면 실력이라고 볼 수 없지만 성적이 어느 정도 유지된다면 기본기가 있고 실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식습관에도 기본기가 없다면 머릿속에 있는 것을 리셋하고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계산하거나 따지거나 구분짓거나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어떤 음식이든 맛있고 기분 좋게 먹는 연습을 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폭식을 했다고 절식이나 클린식을 절대로 하지 말고 그냥 일반식을 맛있게 먹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한 일반적인 사람들은 음식에 유난스럽지 않습니다. 그냥 뭐든 적당히 먹고 멈출 수 있는 것, 그뿐입니다. 둘째, 진짜 이유. 폭식을 하게 되면 마땅히 누려야 하는 음식 섭취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했다고 느끼고 굉장한 좌절감, 수치심, 자책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단순히 폭식은 나쁘다고 규정 내릴 것이 아니라 하나의 증상이라는 걸 깨달으셔야 합니다. 즉 어떤 원인이 있기에 증상인 폭식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복통이 심해서 병원에 가봤더니 위암이라고 합니다. 그런 복통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악성 종양을 제거해야 합니다. 진통제를 먹어서 복통이 일시적으로 진정돼도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방치해두면 증상이 더 심각해질 뿐입니다. 폭식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 불안, 우울 또는 기타 부정적인 감정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음식에 의존합니다.
폭식은 일시적으로 정서적 고통을 덜어주지만 상당한 대가를 치러야 하며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물리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환경이나 상황 때문에 폭식이 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환경을 바꾸거나 절대적으로 휴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환경을 바꿀 수 없거나 환경을 바꿔도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면 마음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너무 바쁘거나 반복되는 일상에 무감각해져 있으면 자신의 내면과 단절돼서 자신의 진짜 감정이 어떤지도 잘 모르는 상태가 됩니다. 기분이 나쁘면 먹는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먹는다. 가 아니라 왜 기분이 나쁜지, 왜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그 이유를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울했구나, 스트레스를 받았구나 하고 알아주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원인을 파악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인지한다는 것, 그깟게 뭐라고 중요하다고 하는 걸까요? 내가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여 있으면 그저 감정적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감정적 행동의 결말은 늘 유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정을 인지한다는 것은 그 감정으로부터 한 발자국 떨어진다는 것이고 감정과 나 사이에 틈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감정을 인지하는 연습을 하면 그 틈으로 부정적인 감정이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감정을 자꾸 폭식으로 막아버리면 그 감정은 쌓이고 폭식 증상은 심각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감정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걸 회피하거나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가 또 다른 문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나의 감정을 제대로 알고 다루어내는 능력이 생긴다면 폭식과는 반드시 이별하게 됩니다. 폭식은 몸과 마음이 보내는 일종의 경고음입니다. 뭔가 잘못됐으니 나를 돌보라는 신호이자 기회입니다. 문제보단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세요. 문제에 대해 말하는 것보다 가능성에 대해 말하는 게 더 늘어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문제에 대해 말할 때는 에너지가 낮은 주파수대로 향해요. 의심, 걱정, 불안, 그러면 우리는 침전물이 되죠. 그런 역학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가능성에 대해 말하기 시작하면 심지어 구체적인 실현 방법을 모른다 해도 에너지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라고 질문하세요. 만약 내가 요구하는 게 모두 채워진다면 나는 삶에서 무엇을 하게 될까? 만약 모든 일이 내게 이롭게 돌아간다면 과거의 모든 불운한 일들이 내 경험 안에 어떤 대단한 잠재력을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나를 이끌고 있다면 신이 정말 내 편이라면 이런 식의 만약 그렇다면 질문을 하면 할수록 당신은 삶에서 소소한 기적들이 벌어지는 걸 보게 될 거예요. 다양한 의견이나 사례 그리고 안부는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온 우주와 저는 무조건 언제나 당신 편이에요. 참 소중한 당신, 우주만큼 고맙고 사랑해요. 우리 존재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